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임상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T1 강조 영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은 이론을 토대로 일부 임상을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역으로 임상적인 이미지를 토대로 이론적인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클리니컬 MR 이미징의 T1 웨이티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미지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임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MRI는 이렇게 수많은 영상들로 구성이 되죠. 우리가 익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T2 웨이티드 이미지, 퍼퓨전, 플레어, T2 스타 이미지, 디퓨전, 이러한 수많은 영상들로 구성이 되고요. 이러한 영상들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펄스 시퀀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로만 들어도 어려운 수많은 시퀀스들이 있죠. 스페이스, 큐브, 블레이드, 가장 기본적인 스핀 에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따라서 MRI는 이러한 수많은 영상들과 수많은 시퀀스를 통해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MRI가 복잡, 다양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MRI의 가장 기본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이미지 관점에서 보면 MRI는 T1 이미지냐 T2 이미지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펄스 시퀀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스핀 에코를 베이스로 하게 되느냐 혹은 그레디언트 에코 시퀀스를 베이스로 하게 되느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펄스 시퀀스가 매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복잡 다양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게 T1 이미지냐 T2 이미지냐, 스핀 에코냐 그레디언트 에코 시퀀스냐에 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아주 아이디어한 이미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한 가지의 파라메타 아니면 한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파라메터, 펄스 시퀀스, 이미지 형성 과정, 그다음에 이완의 과정 등 여러 가지 상호 유기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섭렵을 해야지만이 다가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MRI는 어떠한 이론적인 것만 뿐만이 아니라 임상적인 부분도 우리가 함께 탐구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접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T1, T2 이미지의 임상적인 부분을 토대로 약간의 이론적인 부분을 함의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1, T2 영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웨이티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웨이티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한쪽에 유불리하게 치우치거나 편중되었거나 혹은 무게가 가중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웨이티드를 다른 말로 우리가 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웨이티드 이미지 하면은 강조 영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강조를 할 때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T1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T1 강조 영상이 되는 것이고, T2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T2 강조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T1 강조 영상은 물이 어둡게 보이는 것이고, T2 강조 영상은 물이 밝게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1 강조 영상과 T2 강조 영상을 구분할 때는 반드시 기준 물질이 물이어야 됩니다. 지방이면 안 돼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컨벤셔널 스핀 에코를 찍으면 이렇게 지방이 T2에서 밝게 어둡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는 지금 컨벤셔널 스핀 에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방이 밝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T1과 T2를 구분한다고 했을 경우에 반드시 기준 물질은 물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T1과 T2는 뭔지 모르나 어쨌든 간에 T1이라는 친구를 강조해서 T1 강조 영상을 획득하면 물은 어둡게,
T2 강조 영상을 획득하면 물은 밝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론적인 부분을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1이 뭐고 T2가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인체가 MRI 통 안에 들어가게 되면, 즉 외부 자기장에 놓이게 되면 이렇게 종축 자기와 벡터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고전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체에 있는 양성자나 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즉 확률 통계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확률 통계를 토대로 프로톤들이 발견될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고전적으로 설명한 것 뿐이니까 이것이 사실상 이러한 이론이다라고 하는 의미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축자기화가 형성이 됐는데, 이 종축자기화를 횡축자기화로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레디오 프리퀀시를 인가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횡축자기화가 됩니다. 자, 이때 RF 펄스를 차단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완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선형의 형태를 그리면서 다시 원래 있던 종축자화로 복귀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것은 고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는 확률 통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성분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성분과 그리고 횡축으로 퍼지는 이 두 가지의 성분이 합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수직 성분, 수직으로 올라가는 성분과 횡축 성분이 합쳐졌기 때문에 나선형을 그리면서 올라갔던 것이죠. 자, 이때 요 나선형을 그리면서 올라간 이 성분을 구분했을 때 수직으로 올라가는 성분을 강조하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T1을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횡축으로 퍼지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 T2를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것에 대한 이완을 T1 이완이라고 하고, 횡축으로 퍼지는 것에 대한 이완을 T2 이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은 이 올라오는 거에 대한 성분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인자가 TR이고 Time to Repetition이죠. 즉 Excitation Pulse가 가해지는 간격이고, 그 다음에 횡축으로 퍼지는 거에 대해서 관여하는 가장 큰 인자가 바로 Time to Echo, 레디 프리퀀시 아니죠. 그 익사이테이션 펄스가 인가되고 신호를 획득할까지 시간 T2로 이것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T1, T2가 뭔지는 이제 알았죠. 그러면 이 T1 웨이티드 이미지의 임상적인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1 이미지의 임상적인 특징을 보면 아주 통상적인 MR 시퀀스죠. 자, 그런데 T1 웨이티드 이미지는 정상적인 아나토미를 보여주는 데 능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가돌리늄 컨트라스트, 즉 조용제를 제공을 했다고 한다면 병변을 갖다가 아주 강조할 수 있는 좋은 시퀀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T1 강조 영상, 물이 어둡게 보이는 T1 강조 영상은 평상시에는 어떠한 병변보다는 아나토미컬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때 조용제를 투여를 한다면 그 조용제로 인해서 병변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서 볼 수 있는 시퀀스다.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던 물이 어둡게 보이는, 즉 올라오는 거에 대한 차이로 만든 T1 강조 영상은 레디오 프리퀀시를 인가하면 횡축으로 넘어갔다가 레디오 프리퀀시를 끊으면 그때부터 회복되는, 즉 올라오는 거에 대한 차이로 영상을 획득했다고 했습니다. 그 올라오는 회복되는 그래프를 이렇게 우리가 회복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T1의 정의를 우리가 63%까지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T1, E1을 정의하고 있죠. 이때 63%라고 하는 것은 요 MO는 총량입니다. 어떤 총량이냐면 우리가 레디오 프리퀀시를 인가했을 때 그 레디오 프리퀀시를 경험하는 총량을 1로 봤을 때, 자, T1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데 그때 1일 때 이게 1이면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자, 익스포넨셜, 요 자연산수 값은 2.71입니다. 즉 2.71분의 1이라는 것은
계산해 보면 0.37이 됩니다. 즉 우리가 총량, 익사이테이션을 경험한 총량에서 0.37을 빼게 되면 0.63이 되는데 이게 한 번에 회복할 수 있는 최대 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T1 E1을 63%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요 86은 이 63에 또 63%가 되겠죠. 접선을 그리면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올라오는 거에 대한 차이로 영상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레디오 프리퀀시를 경험했을 때 횡자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아래 펄스를 끊으면 이때부터 이완을 하게 되는데 수소 원자의 세차 주파수와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격자한테 에너지 전달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프로톤의 세차 주파수와 가장 비슷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 레티스가 바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에너지 전달 효율이 높기 때문에 가장 빨리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물 분자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전달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완 시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물 분자가 이완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T1 강조 영상에서는 어둡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 비슷해서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임상에서 이 MR 이미지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경험에 의해서 금방 눈으로 보고 이게 어떠한 이미지인지 평가할 수 있지만 MR 이미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특히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선뜻 이게 T1 이미지인지 구분이 안 가는 비슷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것만 보면 물이 어둡게 보인다고 했으니까 우측도 물이 어둡게 나타나고 좌측도 좌측은 오히려 더 어둡게 나타나죠. 이렇게 어둡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좌측 영상을 보면 언뜻 보면 요게 T1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좌측에 있는 영상은 플레어 이미지입니다. 우측에 있는 영상은 T1 이미지죠.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보더라도 느낌상으로 이게 플레어고 T1이라고 알 수가 있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물이 둘 다 로우 시그널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화이트 메타와 그레이 메타를 관찰하면 알 수 있죠. 물은 어차피 로우 시그널이니까 화이트 메타가 밝게 보이면 T1 강조 영상이고, 그 다음에 화이트 메타가 어둡게 보이고 그레이 메타가 밝게 보이면 플레어 영상에 되겠습니다. 이 플레어의 특징이죠. 자, 이 플레어라고 하는 것은 물 신호를 제거한 영상입니다. T1은 물 신호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이완 시간이 물이 느리기 때문에 물이 어둡게 보이는 것이고, 플레어 영상은 물 신호를 제거한 것입니다. 물 신호를 제거했다는 것은 물이 최초에 밝게 보였다는 것이죠. 물이 밝게 보이는 영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T2 강조 영상입니다. 그래서 T2 강조 영상은 물이 밝게 보이는데, 이렇게 밝게 보이는 T2 강조 영상에서 물 신호를 서프레션해서 다음과 같이 어둡게 만들어준 이미지가 바로 플레어 이미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어 이미지는 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즉 인버전 리커버리, 반전 회복을 이용해서 물 신호를 어테뉴에이티드, 제거시켜준 영상을 우리가 플레어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플레어를 지칭한다고 한다면 물이 밝게 보인 데서 물을 제거해 줄 거기 때문에 물이 밝게 보이는 이미지는 T2라고 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플레어 이미지다 그러면 T2 플레어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플레어 이미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면은 최초에 90도 아래 펄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180도 아래 펄스를 때려서 마이너스 종축으로부터 이렇게 조직이 이완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시퀀스입니다. 자, 그때 이제 플레어는 지금 요 늦게 올라가는 요 B의 티슈가 바로 물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올라오다가 요 부분이 횡축 평면인데 여기에 물이 딱 걸렸습니다. 요때의 벡터 값을 직교작표계에 표시를 해보면 A 티슈는 이렇게 종축 자화가 형성이 되어 있고, B 티슈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횡자화에 딱 걸려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여기가 눌링 포인트인데 여기다 90도 아래 펄스를 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축 자화에 있던 친구가 90도를 돌아가면 횡축으로 가는 것이고, 횡축에 있던 친구한테 90도를 때리면 이렇게 마이너스 종축으로 가는 것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80도를 때려서 마이너스 종축으로 갔던 물 성분이 간신히 회복해서 횡축에 도달했는데 요때 90도를 때려서 다시 마이너스 종축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세츄레이션 시켜서 물 신호를 나오지 않게끔 하는 역할이 바로 플레어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인버전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반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 펄스를 인가를 해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때 요 횡축 평면에 걸렸을 때 요 횡축 평면에 걸린 성분이 지방이 걸렸을 때 여기서 90도를 때리면 지방 성분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화이트 메타 성분이 횡축에 걸렸을 때 마이너스 종축으로 보내면 화이트 메타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레이 메타에다 때리면 그레이 메타, 그 다음에 CSF에다 때리면 물 성분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요 때리는 요 부분을 눌링 포인트라고 하고, 이때 이 올라오는 요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TI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TI 타임은 90도 아래 펄스를 인가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조직의 TI 타임, 그 조직을 나오지 않게끔 하는 TI 타임은 이완 시간에다가 0.693을 곱해주면 바로 그 조직이 세츄레이션 돼서 나오지 않는 신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0.693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느냐? 자,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T1 강조 영상은 아리펄스를 경험한 것을 토탈 1로 봤을 때 얘네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는 분위죠.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0.37을 뺀 0.63이 한 번에 회복할 수 있는 최대 양입니다. 이게 90도 아래 펄스를 경험했을 때의 회복이니까 만약에 180도를 때리면 2배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1에서 2배를 해준 값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종축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이죠. 자, MO가 토탈이 1인데 180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90도보다는 2배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이때 요 익스포넨셜 값, 요 값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 즉 2분의 1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밑에부터 회복하다가 횡축에 딱 걸리는 시간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인자는 T1 회복을 하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TR이었지만 일반적인 스피네코 90도를 맞았을 때는 TR이지만 이때 올라오는 것은 아까 TI 타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인자는 TI가 되는 겁니다.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앞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로그 2의 1은 1이니까 얘네들을 계산해 보면 결국은 TI 타임은 0.693에다가 조직의 T1을 곱하면 얘네들이 여기 와서 눌링 포인트가 되는 시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I 타임은 어떠한 조직의 이완 시간에다가 0.693을 곱한 값이다. 지방은 약 130에서 170이 되는 것이고, 플레어는 약 2000ms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궁금증이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플레어라고 하는 것은 물 신호를 제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물 신호가 밝게 보이는 T2 강조 영상에서 플레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임상에서 보면 뭘 사용하느냐? 플루이드가 로우 시간으로 보이죠. 자, 이 영상은 지금 뭐냐면 T1 영상이 되겠죠. 자, 물도 어둡게 보이는데 화이트 메타가 밝게 보입니다. T1 영상인데 이 T1 영상에 바로 플레어를 사용한 T1 플레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안 가죠? 아니, T2는 물 신호가 어차피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밝게 보이기 때문에 물 신호를 제거해 준다고 하지만 T1은 어차피 어둡게 보이는데 왜 여기서 플레어를 사용하는가? 즉 T1 플레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스피네코 T1과는 차이가 있죠. 보면 T1 플레어에서는 화이트 메타와 그레이 메타의 컨트라스트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스피네코는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버전 리커버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물신호나 지방신호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자, 90도 아래 펄스를 때리고 이완을 할 때는 이렇게 팻과 워터의 컨트라스트 차이가 이 정도밖에 나지 않지만 180도 펄스를 경험한 이후에 회복률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컨트라스트 차이를 나게 됩니다. 그래서 T1 컨트라스트를 향상할 목적으로 우리는 인버전 리커버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1에서 이 T1 컨트라스트를 향상할 목적으로 쓰게 됩니다. 왜 그러면 플레어를
쓰면 향상이 되느냐? 이 T1 플레어는 저자기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3.0 테슬라 이상의 하이 테슬라 MRI에서 T1 플레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1.5 테슬라의 이완 그래프라고 한다면 3.0 테슬라는 종축자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신호를 내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완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리가 T1 이완은, 올라오는 것에 대한 이완은 자기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완 시간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3.0 테슬라, 하이 테슬라에서는 이완 시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때 봤을 때 1.5T에서는 쇼TR이었다고 한다면 3.0T 더 고자기장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이완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컨트라스트 차이가 가장 큰 차이를 봤을 때 롱 TR에, 상대적으로 롱 TR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롱 TR을 사용하면 T1 이펙트보다는 T2 이펙트에 강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롱 TR 범위를 쇼 TR로 끌어오기 위해서 리퍼커싱 펄스를 사용해서 쇼 TR 범위로 요 컨트라스트 차이를 끌어오기 위해서 T1에서 플레어를 하이 테슬라 MRI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 테슬라 MRI에서는 T1 컨트라스트를 증대할 목적으로 T1 플레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1 웨이트의 플레어 이미지와 그 다음에 스피네코 이미지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브레인 튜머의 인핸스를 평가한 거죠. 자, 봤더니 스피네코와 플레어에서 화이트 메타의 리전은 스피네코와 플레어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뭐 이거는 스피네코를 사용하든 아니면 플레어를 사용하든 큰 차이가 없지만, 여기 보면은 그레이 메타와 CSF, 그 다음에 화이트 메타, 그레이 메타에서는 다음과 같이 뭡니까? P가 P밸류가 0.05 이하로 아주 유의한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컨트라스트 레이쇼를 본 거고, CNR을 봤을 경우에도 리전 화이트 메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음 같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피네코와 플레어가 차이를 보였는데 어떤 게 더 좋냐? 자, 임상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44세 여성분의 엔테리어 크라니얼 포사의 메닌주오마 영상입니다. 자, 언뜻 보더라도 지금 화이트 매터와 그레이 매터의 컨트라스트도 명확하게 좌측 영상이 나게 되고 마진도 뚜렷하죠. 인핸싱 과정도 뚜렷하게 됩니다. 좌측에 T1 플레어고 오른쪽에 이제 스피네코 T1이죠. 그래서 컨트라스트 인핸스 T1 플레어가 A고, 그 다음에 B가 T1 스피네코 이미지인데, 인핸스 튜머는 보면은 그레이 화이트 메탈 컨트라스트와 리전이 확연하게 스피네코보다 플레어 이미지에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T1 컨트라스트가 증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7세 여성의 메타스테이틱 튜머 영상입니다. 렁캔서로부터 이제 메타스테이틱 튜머가 된 건데요. 언뜻 보더라도 뭡니까? 좌측에 있는 영상이 마진이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도 T1 플레어가 B에 위치되어 있는 스피네코 이미지보다 훨씬 더 명확한 리전을 구분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브레인의 에데마, 서라운딩 에데마, 즉 여기 에데마도 결국은 여기는 스피네코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여기 T1 플레어에서는 이 에데마까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1 플레어는 T1 컨트라스트, 하이 테슬라 MRI에서 T1 컨트라스트를 증대될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면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인핸스먼트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핸스먼트는 조영제를 넣어서 조용 증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인핸스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핸스먼트의 사전적 의미는 향상, 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뭔가에 대한 신호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인핸스먼트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어두운 바탕이 있고 밝은 바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요 어두운 바탕과 밝은 바탕에서 요 밝은 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쭉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대조도가 높게 나타납니까? 당연히 어두운 바탕에 밝게 보이는 물질이 밝게 보일 수밖에 없죠. 지금 우측에 있는 영상은 밝은 바탕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묻혀서 잘 보이지 않죠. 자, 우리의 인체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어둡게 보이는 이미지는 뭐였냐면 바로 T1 강조 영상이었죠. T2는 물이 밝게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체를 스캔했을 때 전반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어둡게 보이는 이미지는 T1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T2는 물 성분이 인체에 많기 때문에 대부분 밝게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병변에 조영제를 투여하는 이유는 조영제의 병변이 모여서 병변이 밝게 보여주게끔 하려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밝은 병변을 잘 보여주려면 전체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두운 T1이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형 증강을 사용을 할 때는 T1 웨이티드 이미지에다가 조형 증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이 어둡게 보이는 T1, 백그라운드가 어둡게 보이는 T1은 바로 조형 증강을 했을 때 컨트라스트가 높게 보이기 때문에 바로 T1에서 조형제를 투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전에는 T2 조형제도 있었고 지금 단종되긴 했지만 지금 T1 조형제를 갖다가 퍼퓨전 같은 Susceptibility Weighted Image 같은 T2 스타 이펙트를 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T1 영상에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T1 강조 영상에 인핸스먼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인체에다 혈관에 조영제를 투여하게 되면 이 조영제 자체도 우리 인체에서 보면 이물질이기 때문에 BBB가 딱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지만 튜머가 있다고 한다면 이 BBB가 깨져서 요 리전으로 종양이 집적이 되게 조영제가 집적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아까 올라오는 거에 대한 차이가 가장 빠른 게 팻이었는데 그 팻보다도 더 짧게 T1 이완 시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돌리늄이 들어간 부분은 그래서 종양이 밝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2 웨이티드 이미지는 종양의 리전 디텍션은 우수하나 얘네들의 인핸스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T1 강조 영상이 유리하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인핸스먼트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T2에서의 리전 디텍션은 우수하나 T1에서는 리전이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앞서서 제가 T1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돌리늄을 프로바이드 제공했을 때는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뭡니까? 인핸스먼트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조영제를 투여하기 전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던 병변들이 조영제를 투여하면 이렇게 T1에서 강력하게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인핸스먼트 T1 영상을 얻을 때 예전에는 2D 스핀 에코 시퀀스를 사용했습니다. 2D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단면을 갖다가 엑시얼 단면을 얻고 싶으면 엑시얼로 스캔을 하고 코로날로 얻고 싶으면 코로날, 세지탈로 얻고 싶으면 세지탈 이 세 가지에 대한 플랜을 갖다가 모두 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조영제를 주입하고 난 다음에 엑시얼, 그 다음에 코로날, 세지탈 이미지 이 3플랜을 모두 얻어냈어야 돼요. 자, 이 2D 스핀 에코 뭐가 단점이냐? 이 3플랜을 모두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스캔 타임도 오래 걸릴 뿐더러 2D이기 때문에 슬라이스 시크니스, 복셀 사이즈를 작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스몰 리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시퀀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에서는 특히나 뭐 1.5 테슬라 이상에서 요즘 뭘 사용하냐면 다음과 같은 3D FSPGR 그래디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볼륨으로 볼륨 데이터를 얻어내는데 3D 시퀀스인데 스포일드 그래디언트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디언트 시퀀스를 이용해서 T1 이펙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일드 그래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영상에서 횡축 성분이 횡자화 성분이 남아 있을 경우에 이 횡자화 성분을 스포일링 없애줌으로 인해서 다음 아래 펄스를 경험했을 때 그 횡자화 성분이 그 남아 있던 종축자와의 신호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바로 시퀀스가 바로 요 FSPGR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3D로 얻게 되면 다음과 같은 튜머를 아주 하이 시그널, 그 다음에 스몰 복셀 사이즈로 3플랜을 리포맷 할 수 있는 영상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줌에는 T1 인핸스먼트를 3D FSPGR 기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얻어냅니다. 뭐 GMS 같은 경우는 뭐 MPRG 기법이 되겠죠. 자, 이 FSPGR 스포일드 그래디언트를 사용하죠. 제가 뭐 이론을 하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펄스 시퀀스는 굳이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그래디언트를 이용한
T1 이펙트를 낸 거죠. T1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레디언트 시퀀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T1 이펙트를 낸 거죠.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GR 이용하다 보니까 베슬 시그널이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그런 단점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씬 슬라이스가 아주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D 볼륨으로 획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몰 복셀 사이즈를 얻어낼 수가 있고 그레이 매터와 화이트 매터의 컨트라스트 레이쇼가 아주 좋은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펑셔널 MRI에서 액티베이션 된 맵을 갖다가 아나토미컬한 이미지를 사용할 때 이 FSPGR을 사용하거나 혹은 감마 나이프 서저리 그리고 볼륨 매저멘트를 할 때 바로 이 FSPGR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마 나이프 서저리를 할 때는 이 감마 나이프 장비가 세라피를 하기 전에 프레임을 받고 MRI 검사를 하죠. 여기 보면은 MRI의 프레임이 지금 찍힌 영상입니다. 스크류를 박은 프레임이 찍힌 영상인 거고 이 영상을 토대로 감마 나이프에서 라디오 서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위치 잡이를 할 때도 이 3D 그레디언트 에코 시퀀스인 FSPGR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나이프 서저리를 했더니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0대 여성인데 이렇게 큰 사이즈였던 것들이 라디오 서저리를 했더니 이렇게 작아졌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브레인에는 몰토 코텍스라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관장하는 브레인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해 낼 때 EPI 시퀀스로 액티베이션 된 맵을 얻고 그 맵이 어디 위치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FSPGR 시퀀스를 이용해서 아나토미컬 이미지를 대변해 주고 그 위에 액티베이션 EPI 시퀀스가 얹혀져서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펑셔널 MRI는 이런 FSPGR로 위치 잡이를 정확히 할 수 있으나 움직임이 상당히 민감한 거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획득했던 FSPGR이라고 한다면 여기 EPI 시퀀스가 얹혀졌을 때 엄한 곳에서 액티베이션이 되겠죠. 따라서 모션 코렉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FSPGR과 스핀 에코 시퀀스, 그 다음에 T1 플레어 이게 봤을 경우에 뭡니까? T1 플레어가 상당히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스핀 에코 시퀀스, 그 다음에 FSPGR 순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인핸스먼트의 순서가 그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네요. 그래서 가돌리늄 펄스 시퀀스를 넣고 검사를 했을 경우에 플레어 이미지, 그 다음에 스핀 에코 이미지,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3D FSPGR이 가장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스핀 에코와 FSPGR만 놓고 보면 스핀 에코가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FSPGR이 더 스몰 복셀 사이즈로서 더 좋게 볼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FSPGR이 6mm 시퀀스일 때, 즉 시크 두껍게 잘랐을 경우에는 스핀 에코보다 지금 인핸스가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전 디텍션이 떨어지지만 얘를 갖다가 씬 슬라이스로 하니까 리전 디텍션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FSPGR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스핀 에코 시퀀스보다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FSPGR을 씬 슬라이스로 사용했을 때 결국은 스핀 에코보다 더 좋은 이펙트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FSPGR과 스핀 에코를 비교를 했을 때 자 보면은 이쪽이 지금 고농도의 지금 가돌리늄 조용제가 있는 곳입니다. 자, 보면은 지금 3D T1 FSPGR이 그레디언트 계열이 고농도를 대변하고 있죠. 플레어는 거의 고농도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핀 에코는 플레어보다는 잘 표현하지만 그레디언트 시퀀스보다는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인핸스먼트를 하게 될 때 뭡니까? 인핸스먼트를 하게 될 때 고농도 영역에 지금 컨센트레이션이 보인다. 그러면 3D FSPGR을 앞쪽에 위치시키기 유리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인체에다 조영제를 투여했을 때 다일루션 농도가 가장 높은 거기 때문에 뭡니까? 가장 높기 때문에 앞쪽에 FSPGR을 배치를 시키는 것이 뭡니까? 조영제 인핸스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유리하다. 다음 같은 플레어 이미지들은 뒤쪽에 위치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혈점 뉴로 검사에서 대부분 플레어는 마지막에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컨센트레이션이 낮아져야지만이 저농도 영역에서 인핸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플레어 이미지를 제일 먼저 검사한다. 그러면은 조영제를 투여하자마자는
조형제의 컨센트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인핸스먼트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2D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3D 뭐 큐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저농도 영역에서 인핸스먼트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T1 강조 영상의 어떠한 서머리를 보면 T1과 T2를 구분하는 기준 물질은 물이다. 그래서 T1은 물이 어둡게 보이고 T2는 물이 밝게 보이는 시퀀스다. 자, T1과 플레어를 구분할 때는 둘 다 물 성분이 어둡게 나타나기 때문에 화이트 메타와 그레이 메타를 보고 구분한다. 그래서 화이트 메타가 밝게 보이면 T1, 화이트 메타가 어둡게 보이면 플레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테슬라 MRI에서는 T1 컨트라스트를 증대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스피네코보다는 T1 플레어를 사용해서 어떤 화이트 매트와 그레이 매트의 컨트라스트와 이런 어떤 리전의 마진을 더 정확히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인핸스먼트의 저기를 보면 순서를 보면은 T1 플레어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스피네코, SPGR의 순인데 스피네코와 SPGR을 비교했을 경우에 씬슬라이스의 FSPGR이어야지만이 스피네코보다 더 유리한 어떠한 리전 디텍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조형제를 투여했을 경우에 조형제의 농도에 따라서 인핸스에 되는 하이피크치가 다르다고 했죠. 그것이 3D 그랜트가 가장 고농도 영역을 대변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스피네코 계열, 그 다음에 플레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는 배치를 통해서 인핸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T1 웨이티드 이미지의 임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나아가서 그 T2 강조 영상의 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